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LA 할리우드 근처의 큰 화재를 계기로 미국인들이 한국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잠깐!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소피아라고 해요. 사실 제 이름은 조금 길고 복잡한 영어 이름이었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사용하기에 편한 소피아라는 이름을 자주 쓰곤 한답니다. 제 딸은 어려서부터 K-팝에 푹 빠져서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등 거의 모든 그룹의 앨범을 방 한가득 모아두고 살았어요. 그 영향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LA에서 일어난 무시무시한 산불 사건을 겪고 나서 제 삶은 180도 달라져 버렸답니다. 사실 LA 근교에서 산불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 처음에 뉴스 속보가 뜨기만 하면 이번에도 조심해야겠다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날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창밖 멀리에 살짝 보이던 연기가 어느새 온 하늘을 뒤덮었고 삽시간에 엄청난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번져나갔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부터 커피를 홀짝거리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잠깐 방심한 사이에 문 밖이 온통 시커먼 연기 덩어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처음 보는 광경에 이게 대체 뭔가 싶어 멍하니 창문 너머를 보다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대피하라는 안내가 나오자 그제야 현실로 와닿았죠. 40년간 정성껏 가꾸어온 집이었는데 불길이 집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는 걸 목격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이 집에서 저희 딸이 자라났고 제 인생의 즐거운 추억이 모두 담겨 있었는데 말이에요. 급하게 대피하라는 소리를 듣고 중요한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여권, 노트북, 그리고 중요 서류들이 담긴 폴더 같은 거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머릿속을 스치는 어떤 물건이 있었어요. 바로 제 딸이 그렇게 아끼던 BTS 앨범이었죠. BTS 친필 사인이 담긴 앨범으로 제 딸에게는 소중한 보물 같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가수들 팬이 되어봐서 알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친필 사인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어준 그녀의 꿈, 그 자체처럼 여겨지는 물건이에요. 그걸 그대로 집에 두고 대피했다가는 딸아이에게 평생 미안함을 안고 살 것 같았죠. 그래서 전력 질주를 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사방이 매캐한 연기였지만 어떻게든 앨범 하나만큼은 손에 꼭 쥐고 나왔답니다. 길거리로 뛰쳐나오니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불과 몇 분 만에 주택가 곳곳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더라고요. 소방관 아저씨들은 미친 듯이 물을 뿌려댔지만 워낙 산불이 대규모로 번지다 보니 감당이 안 돼 보였어요. 저와 이웃들은 혼비백산에서 대피소로 이동했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혹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피하면서 집을 돌아봤을 때 40년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집에서 딸이 자라났고 수많은 가족 모임이 있었고 딸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던 순간들도 있었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어요. 그토록 사랑하던 집은 대부분 불에 타 무너져 버렸고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정말 다행인 건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었던 게 있어서 재산적 피해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집이 많이 불타서 전체 보상이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백만 달러는 나온다고 들었죠. 평소에는 이 비싼 보험을 도대체 왜 들었나? 덤탱이 쓰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이런 재난 앞에서는 진짜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돈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았어요. 40년 동안 추억과 함께 지낸 집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니 마음이 어찌나 허전하던지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라는 게 분명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대피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분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생수며 의약품 같은 걸 체계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인들이었어요. 사실 그전에는 한국인들이 친절하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이렇게 몸소 겪고 나니 정말 그 말이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주변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인분들이 음식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한인회 분들이
각종 물자를 모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소방관들을 위해 주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선결제를 해놓은 거였어요. 미국인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사람을 도울 수 있구나 감동받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인은 친절한가 보다 했는데 이 모든 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한국인들 특유의 정이라는 문화 때문임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제 딸이 BTS 열렬한 팬이 되면서 한국의 정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10번도 넘게 제게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진짜 그러겠어? 그런 게 있나 보지 정도로만 생각했고, 한국을 워낙 좋아하는 딸이 하는 말이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재난 상황에서 한국군들을 직접 보고 나니 이게 정말로 대단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남의 일 같지 않게 서로를 챙기고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같이 힘내자 하는 마음까지 전해주는 모습이 저는 너무도 새롭고 신선했거든요. 그렇게 대피소에서 어찌어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혹시나 불이 옮겨붙진 않을까 걱정하는 제게 한인 자원봉사자분들이 따뜻한 밥과 국을 주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조금만 더 견디시면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고 말을 건네주는데 위로받았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LA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 번도 이런 정다운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제 고향 LA가 싸늘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개인주의 문화가 좀 더 강한 편이라 대형 재난 상황에서 서로 저렇게 끈끈하게 돕는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이때부터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사실 딸이 예전부터 엄마, 우리 한국에 한번 가볼래? 라고 제안하긴 했지만 저는 40년간 뿌리 내린 내 집을 떠난다는 게 상상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집도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고 새로 보상받은 돈으로 다시 집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해볼 것이냐 고민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죠. 마침 딸은 이미 한국에 유학을 가 있었어요. K-팝을 좋아하다 보니 한국어를 따로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 아예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보겠다고 결정해 버렸죠. 제가 처음에 한국이 그렇게 좋니? 하고 물었을 때 엄마는 아직 한국의 진면목을 몰라 하고 깨르르 웃었는데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때 대피소에서 한국 한인분들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이 나라가 자녀 교육하기에도 그리고 새 인생을 살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욱 커졌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집이 없어졌다고 해서 인생도 다 끝난 건 아니지 하고요. 보험금을 정산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사이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것저것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는 한국 문화나 K-팝, K-드라마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돌 영상만 보다가 뒤이어 한국의 아파트, 교통, 의료 시스템 등을 찾아보니까 점점 놀라움이 커졌어요. 미국에서는 아파트는 낡았다는 이미지가 컸어요. 미국의 아파트들 대다수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건축되었거든요. 한국의 아파트는 완전 달랐어요. 깔끔해 보이는 외관과 아파트 앞으로는 산책하기 좋은 보도블럭과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헬스장과 아파트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식당까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살기 꽤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엄마가 한국 가서 살아도 될까? 하고 물으니 딸이 당연하다며 아이처럼 껑충껑충 뛰며 좋아하더라고요. 드디어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으로 날아가는 날이 왔어요. 사실 몇 번 방문해 보긴 했지만 이번처럼 완전히 이사하는 기분은 전혀 달랐어요. 약 1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깨끗함과 질서정연함에 첫 번째 감동을 받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와 공항철도를 탔는데 자리가 깨끗한 건 물론이고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뉴욕 지하철이나 LA 지하철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달리는 KTX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딸이 묵고 있는 숙소에 갔는데 또 한 번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늦은 시간에 거리에도 사람들이 많고 그중 여성 혼자 다니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LA에서는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 건 무섭기도 하고 범죄 위험이 크게 느껴졌지만 한국에서는 다들 편하게 다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처음에는 밤에 나가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딸이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괜찮다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밤 늦게까지 불빛이 환한 거예요. 24시간 하는 편의점과 식당 등 저에게는 신세계였어요. 13시간 넘는 비행 때문인지 새로운 곳에 간다는 긴장감 때문인지 전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에 통증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딸의 성화의 다음 날 동네 병원에 방문했어요.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다니 놀라웠어요. 의료비도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말도 안 되게 저렴했어요. 이쯤 되니 진작에 한국 올 걸 하고 웃음이 절로 나왔답니다. 미국에서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살기 편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온몸으로 체감했어요. 아파트를 딸이랑 둘러보러 갔는데 인터넷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진짜 미국 아파트와 한국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단지 내에 산책로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심지어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같은 편의시설도 있어서 마치 작은 도시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안, 사생활 보호인데 보안 시스템이 엄청 철저해서 외부인이 함부로 드나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안전, 편리, 그리고 쾌적함을 한 번에 잡은 거였죠. 길게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를 바로 계약해 버렸어요. 미국 집값보다 가격이 좋았고 보험금 받은 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던 것도 크며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도 컸지만 여기서라면 딸이랑 함께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관리비 내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에서 살 때 내던 집 유지비나 세금 또 높은 생활비를 생각하면 여기가 훨씬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사를 마치고 나서 지내보니 더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우선 생활비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외식 한 번 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꽤 컸는데 한국에서는 집 앞 식당에서 간단히 국밥 같은 걸 사 먹어도 배가 든든해지고 지갑 사정도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좋아요.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고 심지어 새벽까지 배달 음식 주문도 가능해서 저 같은 야식파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죠.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지내다 보니 새삼 제가 LA에서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여기서 만끽하고 있구나 싶어졌어요. 청결한 거리,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비교적 안전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 문화까지. 물론 아직은 가끔 언어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고생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소한 불편은 정이 넘치는 이웃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답니다. 며칠 전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주민 행사가 열렸어요.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슬쩍 참가해봤죠. 아파트 주민들이 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이었어요.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게 쉬울까 하고 걱정했는데 다들 분주하게 챙기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줄도 서고 역할 분담을 해 척척 일이 돌아가더라고요. 사람이 많은데도 순조롭게 행사가 진행되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서로 반찬도 나누어 먹고 뜨거운 국물을 서로 따라주면서 어머 맛있죠? 하고 묻는 이웃의 눈빛이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한국인들은 대피소나 이런 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 자체가 따뜻함이 넘치는 문화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며칠 뒤에는 아파트 게시판에서 요가 동호회 회원 모집 공고를 발견하고서 호기심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동호회 분들이 외국인이셔도 괜찮다며 우리에겐 모두 다 이웃이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사실 제가 요가를 잘하지도 못하고 한국어도 아직 서툴지만 언니들이 제게 동작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굳이 영어를 못해도 몸짓이나 표정으로 충분히 소통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구나 하고 가슴이 뭉클해진답니다. 마침내 귀화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무슨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증 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 건강검진 서류나 재정능력 관련 서류까지 첨부해야 하더라고요. 이런 행정 절차가 복잡하면
어떡하나 살짝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온라인 접수가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클릭 몇 번으로 신청서 작성이 가능했고 공무원분들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한국이 이런 식으로 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구나 싶어 또 한 번 놀랐답니다. 때때로 딸이랑 수다를 떨면서 우리가 원래 미국에 살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해요. 집에 돌아가면 널찍한 거실이 펼쳐져 있었고 뒷마당에는 풀장이 있어서 수영도 즐길 수 있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느낌은 많지 않았죠. 한국은 아파트 라인이 달라도 서로 음식도 가끔씩 건네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며 웃음을 주고받아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산불이 제게서 많은 걸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고도 느껴요. 그때 대피소에서 만난 한인 자원봉사자분들의 얼굴도 아직 생생한데 그분들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이렇게 직접 발을 들여보니 더 큰 감동이 있답니다. 우리도 과거 전쟁 시절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죠. 라며 나눔을 실천하던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제가 한국에 대해 느끼는 감사함은 평생 간직할 것 같아요. 물론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생기겠죠. 언어 장벽은 여전히 저를 어렵게 만들고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아마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은 또 아낌없는 호의를 보여주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달간 이곳에서 살아보니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게 삶에 녹아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대형 사고나 재난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혼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어라는 생각이 퍼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귀화 심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서 곧 있으면 저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니 아깝지 않아?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하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던 LA가 고향인 건 맞지만 이미 산불로 집을 잃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이웃들, 따뜻한 문화, 편리한 시스템은 제가 두려움 없이 재출발을 시도하게 해준 가장 큰 원동력이지요. 이제 곧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얻고 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바로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거든요. 또 저처럼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집을 잃고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싶답니다. 아마 딸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리라 믿어요. BTS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딸이라면 남을 돕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뛰어들 거예요. 며칠 전엔 한국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갔는데 여기도 또 한 번의 문화 충격이었어요. 길거리에 온갖 음식이 가득하고 특히 호떡이나 어묵 같은 길거리 간식을 파는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죠. 시장 상인분들은 외국인인 저를 보자마자 웃는 얼굴로 어서 와요 하고 반가워해 주시고 뭔가 잘 못 알아듣는 듯하면 옆 가게 아주머니까지 달려와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작은 봉투에 든 간식을 건네주며 맛보고 가요. 외국 분이니 한번 드셔보셔야지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받은 호떡이 얼마나 달고 고소하던지 눈물이 날 뻔했답니다. 최근에 한글 공부를 조금씩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요. 한글은 알파벳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또박또박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어머, 한국어 잘하시네요. 하고 칭찬해 주셔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런 소소한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매일매일 놀라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다채롭고 즐거울지 기대가 돼요. 더불어 산불이라는 재난을 겪고서야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게 때론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건져 올렸고 그 희망이 저를 한국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이끈 것이니까요. 딸과 함께 한국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삶, 그리고 언젠가 이곳 주민으로서 다른 누군가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꿈꾸고 있답니다. 인생은 어디서든 재출발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멋지고 따뜻하다는 것. 산불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처음엔 절망도 했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고 할까요?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들도 혹시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작은 희망을 얻으신다면 그걸로 충분히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앞으로도 종종 한국 생활기를 기록해 볼 생각이에요. 무엇보다 딸과 함께 이곳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가며 웃고 떠드는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때로는 지하철 안에서 순대 냄새를 맡고 흠칫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한강에서 치맥 피크닉을 즐기며 이게 진짜 낙원 아니야 하고 감탄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추억들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라는 걸 이젠 진심으로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이라는 곳에서 직접 살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지도 모르니까요. 아직도 LA 산불이라고 하면 심장이 쿵 내려앉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하나의 계기였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한국이라는 든든하고 정겨운 나라에서 두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게 제게는 엄청난 행운인 것 같아요. 재난을 겪고 제2의 삶을 살게 된 소피아의 이야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때로는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죠. 구독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